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정부가요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제도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인해서 상환 애로를 겪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상환기한 연장이라든지 상환 유예라든지 또한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더라도 이자를 깎아줍니다. 이거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국민 대상으로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요, 연체 기간이 31일에서 89일 이 사이에 있어도요, 이자 전에 그 다음에 원금 최대 30%를 감면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제도예요. 이거를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좀 옛날 기억나세요? 새출발기금? 비슷해요. 그럼 새출발기금과 이게 중복 혜택이 될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지금으로 보면 아직 정확하게 상세 공문이 나온 게 아니라서 이게 소상공인들도 해당이 된다, 중복 혜택이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아직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소상공인 분들에게 또 혜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신용 이라면 누구든지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 발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활용하실 분도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속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이제는 정부가 발표했는데, 요거는 사실 그 물가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안, 요 발표 때 들어갔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좀 더 구체화돼서 오늘 이제 또 발표를 했던 거죠. 자, 이게 뭔가 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자, 이게 뭐냐면요, 일단 신속채무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연체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신복위에서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특례 프로그램을 합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신속 채무 조정, 이게 뭐냐 이거죠.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신속 채무 조정, 이게 연체전 채무 조정인데,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차주에게 10년 이내의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례 프로그램을 덧입힌 거예요. 합쳐놓은 겁니다. 여기에 뭐예요?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에서 50% 낮춰줍니다. 연 10% 수준의 금리라면 한 5에서 7%로 조정하는 식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이라면. 왜냐하면 상환유예도 되지만 이자까지 낮춰준대요, 이번에. 작년에 이게 저신용 청년층 대상으로 시험을 했었습니다. 이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작년에 청년층 대상으로 만 34세 이하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사실 히스토리는. 그랬더니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를 본 거예요, 정부가. 이거 괜찮네? 이걸 확인한 거야. 좋아. 그러면 3월부터 청년층이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게 라고 발표한 겁니다. 이제 3월부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상이 누구냐? 요약해 드릴게요.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한 애로에 직면한 취약차주입니다. 등이에요. 이게 아마 상세 공문 나오면 더 사례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상환 애로가 있으신 분들이요. 그러면 이거는 소상공인 대상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 다 되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도 당연히 이제 포함될 수 있겠죠.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에게 상환기한 연장이라든지 상환 유예가 들어가는 거고,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이 이제 감면되는 부분입니다. 시기는 3월부터 들어가요. 이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요, 해당되신 분들은 꼭 활용해 볼만 합니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불어서 먼저 그러면 재원말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요거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취약차들이 만약 해당하신 분들이 신보기에 이제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게 금융사가 동의를 해줍니다. 그럼 이자율이 감면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금융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아시겠지만 정부가 금융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규제하고 있죠. 금융사가 눈치 보느라고 아마 동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은행에서 이자를 감면해 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제도도 동시에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봐도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요, 연체기간이 31일에서 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 최대 30%를 감면해줍니다. 엄청난 거죠. 원금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그러면.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자가요, 연체가 90일 이상에만 가능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제도가 특례로 해서 바뀌면서 31일과 89일이라도 원금을 감면해주겠다. 이게 본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들에게. 그럼 여기에 소상공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엄청난 또 혜택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눈치가 딱 빠르신 분들은 뭔가 비슷하다라고 했을 거예요. 연체 90일? 뭐 이런 거 비슷하죠? 뭐예요? 그렇죠.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대상이죠. 소상공인 대상. 우리 부실차주가 있었고 부실우려차주가 있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가 대상이 누구였죠? 3개월 이상 연체자. 그러니까 90일 이상 연체자인 거예요. 90일 이상 연체자들 뭐 했어요? 원금 감면해줬잖아요. 부실우려차주는 30일 밑으로의 연체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원금 감면 아니지만 뭐 상환 유예를 해준다든지 만기 연장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 새출발 기금과 금방 나왔던 이 취약차주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 지원과 중복 혜택이 될까도 굉장히 뭐랄까 궁금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조건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조건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그 부실우려차주가 이제는 90일 이하였습니다. 90일 이하의 연체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원금 감면 아니지만은 뭐 상환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보세요. 여기 조건이, 이거는 새출발기금이다. 부실우려차주 30일 이하이신 분들은 기존 약정 그대로 유지해요. 금리가 그대로 유지돼요. 9% 초과 고금리분에서만 9%로 금리가 조정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나왔던 이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대상자라면 중복으로 대상자가 된다. 나는 여기도 되고 새출발기금의 대상자도 되고, 이번에 나왔던 이 특례 프로그램, 신속채무 특례 프로그램에 나 취약차주로서 아니면 저신용자로서 나 여기에 해당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둘 다 저신용자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연체기간 30일 이하이거나, 그렇잖아요. 30일 이하. 이런 분들에게는요, 상환 유예도 되고 뭐가 된대요? 이자가요 더 낮춰지는 거예요. 30에서 50%.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기존 약정 그대로 유지잖아요. 금리 그대로 유지인데 9% 초과분에서만 움직이는데, 얘는 지금 금리가 일단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둘 다 되는 분들이라면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해 볼 만한 거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취약계층은 더 좋아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러분 그 원금 감면의 부분이죠. 원금 감면. 이 원금 감면 부분인데 여기에요. 부실차주인데, 이 부실차주 같은 경우에는 그 원금 감면이 들어가잖아요. 새출발 기금은.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 90일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31일과 89일 사이로라도 원금 감면이 들어가요. 물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자에만 해당합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상공인이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해당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제 새출발 기금으로 갈지 내가 이걸로 갈지, 그죠? 요거는 3월 달에 아마 상세 공문이 나올 거예요. 이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 상세 아마 공문이 나오면 그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새출발 기금도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번에 나왔던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 차이점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여요, 솔직히. 그러면은 그 여기에 둘 다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게 상세 공문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럼 요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요거 아마 3월 달에 시작을 할 거예요.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
그럼 3월에 상세 공문 나오겠죠? 그럼 분명히 거기에 나올 거예요. 소상공인 뭐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새출발기금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저신용자를 위한, 그 다음에 뭐 실직자를 위한 이런 분들에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새출발기금과 비스무리한 게 하나 나왔다더라.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나중에 상세공문 나오면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자가 실직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폐업자, 이것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직과 직장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실직이죠. 사업소득 있으신 분들은 그 폐업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상세 공문 3월에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비스무리한 게 뭐 새출발기금과 비스무리한 게 나왔대더라. 또 원금 감면에 대한 부분도 취약계층이지만 그래도 나왔대더라. 그리고 조만간 이게 상세 공문이 나오면 여정님께서 정리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거, 이런 게 나왔구나. 이런 게 나왔구나만 알고 계셨다가 제가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제 딱 또 신청 들어가야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뭔가 나왔구나 지금. 예. 이거 어제 발표를 했어요.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보도도 잘 안 됐습니다. 지금 내용이 또 복잡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다가 딱 제가 이제 하세요 3월달에. 그러니까 3월달에 시작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소상공인 대상으로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안 프로그램도 대상자도 넓어지고, 이번에 나왔던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도 3월부터고, 취약계층 3월부터고, 정말로 3월부터 들어가는 게 바뀌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정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이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여러분 그 여정 가족이 패밀리가 되어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이 어제였죠? 어제 20일이었어요. 오늘이 21일입니다. 어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13분 만에 끝났대요. 지금 13분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였으니까 9시 13분에 끝난 거야 이게. 제가 어제 너무 바빴던 게 학교 경희대 수업이 9시부터 6시까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모니터링을 했어요. 언제 끝나나. 그랬더니 제가 9시 26분에 열어봤거든요. 이미 끝난 거예요. 공지가 딱 떠 있는 거예요. 끝났다고. 3월에 다시 시작하세요. 그럼 뭐야? 도대체 언제 끝난 거야? 종료가 된 거야? 알아봤더니 9시 13분에 끝났대요. 와, 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댓글에다가 그 여정님이 정보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그랬잖아요. 이제 9시 땡 해놓으면 무조건 그냥 광클 하셔야 된다. 이거는 뭐 서버 폭발할 수도 있고 서버 멈출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보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집적 대출이잖아요. 집적 대출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한 댓글이 여정님께서 이런 정보는 안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왜 시작했는지 아마 우리 오래된 여정 가족님들 아실 거죠. 정보가 느려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소상공인 분들 중에. 특히 시니어 분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분명히 받을 수도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생각보다. 이건 아닌 거죠. 이거는 그거 세금 남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국고로 다 들어가거든요. 아니, 본인 이름으로 나온 지원금인데 안 받아가니까 국고로 환수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거군요. 제가 그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보는요 많이 알려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요. 아마 여러분 여정 가족님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주시죠. 여정님 때문에 알아서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거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는 분들만 받고, 아는 분들만 정보가 빨라서 지원받고,
정보가 느리거나 시니얼해서 난 잘 몰라서 인터넷을 잘 몰라서 못 받고 그거는 저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봐요.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제도, 아는 사람만 타가는 지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저는 맞지 않을까요? 소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정보가 없어서, 정보가 느려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댓글에 그 여정가족님의 마음은 알아요. 막 어제 9시 됐는데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뭐 13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2천억이라는 자금인데 13분 만에 끝나는 거 보면은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요, 사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팔은 제가 안으로 굽는다 그랬잖아요. 적어도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 여정 가족님들 한 12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저도 어떻게 케어할 수 없어요. 구독자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도. 적어도 우리 12만 3천 명 정도의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절대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안 만들 겁니다, 제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이제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자, 어제 있잖아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잠깐. 뭐 여기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되고, 그 시간 있으신 분만 잠깐 얘기해 봅시다. 그 20일이었죠. 어제였어요. 어제 9시 한 13분쯤에 끝나버렸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저희 여정 가족님들 얘기를 다 보거든요. 어제 제가 정신없어서 댓글도 못 달아들었는데 너무 바빠서 일단 받으신 분이 있어요.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신청은 받긴 받았죠. 그래서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신청 들어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면 일단 2천억 원이었어요. 이거를 한 명당 3천만 원까지잖아요. 그죠? 한 명당 3천만 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보면은 한 6,666명 정도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지만 신청받은 건 일단 인당 들어갈 거니까 그럼 최대 3천만으로 계산해보고 받을 수 있는 분이 한 6,666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2천억 원 정도에 본다 그러면 그럼 이게 9시부터 땡 들어가면 그쵸, 몰리면은 진짜 뭐 충분히 13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만 그런 거 있었습니다. 서버가 그러니까 멈췄던 분이 되게 많으셨죠. 그러니까 서버가 멈추거나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 왜냐면 한꺼번에 제가 트래픽이 들어오니 보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링크 주소를 직접 그럴 경우에는 링크 주소를 직접 집어넣어서 들어가시라. 라고 이제는 제가 하루 전날 일요일날 방송을 못 보신 분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보셔야 되는데 일요일날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고 그 처음부터 홈페이지부터 들어가면은 절어버리니까 못 들어가니까 링크 주소를 아예 복사해서 직접 넣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되신 분도 있고 깜짝이야. 뭐가 빵 쏘여나갖고 그래서 되신 분도 있고 아무튼 간에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못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서버가 멈추고 막 어제 난리도 아니었죠. 저도 수업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계속 테스트 모니터링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각하죠.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뭐 서버가 안 되니 신청을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게 혹시나 대행업체, 이런 불법적인 대행업체가 기계를 써서 그죠?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써서 신청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이 되긴 돼요. 이게 13분 만에 끝나는 거 보면은 근데 이런 것도 조금 의심이 되긴 하는데 이제는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게 일단 본인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본인 인증까지도
이런 그 매크로라든지 자동화 기계로 되는지는 제가 보기엔 힘들 거라고 보여주는데, 왜냐면 첫 단계가 뭐냐면 본인 인증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본인 인증하고. 그러면 대행업체가 프로그램을 돌려도 본인 인증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물론 뭐 IT 쪽에 굉장히 이해가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보안 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마저도 프로그램 돌리면 이런 어떤 자동으로 신청하게끔 이런 거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제 상식으로는 본인 인증까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사이에 뭐 다른 분들이 할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13분 만에 끝나서, 이거 소상공인들한테는 또 하나의 뭐랄까요, 분노? 이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금액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이 이제 3월달이란 말이죠. 3월달. 네, 3월달. 이때도 똑같이 2천억 원입니다. 2천억 원이고 똑같은 구조예요. 2차 2천억 원, 3차 2천억 원인데 3회차가 이제 3월달인데 2천억 원이고, 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더 빠르게 끝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중기부가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최소한 홀짝으로 나누던지, 최소한 홀짝으로 나누던지, 그래서 이제 좀 균등하게 좀 가던지. 왜냐면 서버가 멈추면 지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일단.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트래픽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멈춰버리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난 아무리 빨리 한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좀 분산시켜 놓던지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진짜. 좀 답답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그랬죠. 아니 당장 월요일 시작인데 공고가 아직도 안 올라와 있고, 이거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예. 기다리신 분들 꽤 많을 텐데 공고가 금요일까지도 안 올라오면, 주말에 올라오면 제가 방송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랬잖아요. 근데 주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방송한 거 아닙니까? 저도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알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난 거죠. 답답합니다. 솔직히 되게 답답해요. 지금 답답하고, 소상공인들 마음을 좀 너무 모르죠 솔직히. 그죠? 알아준다 그러면 아마 금요일날 이미 공고가 떴고 그 전부터 좀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너무 몰라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 소상공인 간절한 마음 알았으면은 공고도 일찍 띄워넣어서 월요일날 이렇게 하시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금요일까지도 공고 안 올라온 거 보면서 좀 많이 실망했었거든요. 예. 당장 월요일 시작인데 아무 얘기가 없어. 이런, 그렇게 소상공인들 관심도 많은데 지금 너무 몰라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건 저의 의견이고요. 저의 의견이고. 자, 오늘 그 여정가족님들 어쨌든 간에 일단은 3월달에 못하신 분들 3월달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셔야 되겠고, 계속 제가 정보 계속 드립니다. 이게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게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꼭 잘 되시기를 기원해 드리겠고, 오늘 들었던 정보도요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3월달에 시작하면 요것도 상세 공문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소상공인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런 정보를 모아서 어떻게든 간에 혜택을 받으셔야죠. 적어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몰라서 손해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특례도 물론 이제 저신용자라든지 이런 분들이겠지만은, 일단 내가 대상자만 된다 그러면 활용해 봐야죠 한번.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굴리셔야 돼요 지금. 이걸 같이 이제 머리를 굴려가는 거죠 저희가.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정 채널을 알려주기 싫대. 어떤 분들이 또 나만 알고 싶다는 그런 채널이라고 합니다 다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다 같이 잘 살아야지. 그 정도로 사실 이제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겠죠. 지원금에 대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끼리만 아는 정보는 이제 우리끼리만 알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이외의 정보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이 이제는 2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어제 제가 영상에 댓글을 많이 못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도 또 상담 받고 싶다고 해서 점심시간까지도 약속을 또 잡아놓은 상태에서 뭐 인터넷에 볼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예. 겨우 와서 영상 하나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사이사이에 와서 그 어제 영상 막 촬영하고, 예,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댓글도 많이 못 달아드렸네요.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